안녕, 왕노무사야. 이번 시간에는 사장님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A부터 Z까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일단 임금체불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 나는 퇴직금을 조금 덜 받은 것 같아서 임금체불로 넣어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던가 주휴수당, 시간의 수당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하거든. 추가적인 임금체불의 발견이 아니더라도 쟁점이 있는 사건이라면 노무사가 붙어서 부각시키지 말아야 될 사실관계와 강조해야 할 사실관계를 구분할 수 있고, 어떤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지, 수집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도 정리할 수 있어. 그래서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공부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어쨌든 확인을 해보니 딱히 쟁점이 없어. 그래서 노무사를 선임해야 될 정도는 아니야. 그럼 나 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오지.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줄게.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되는데, 전국 어디 노동청에 접수해야 하는지 확인해야겠지. 네이버에서 노동청 관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일 위에 민원와당이라고 있거든. 거기로 들어가면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어. 이제 관할을 확인했으면 진정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팩스로도 할 수 있고 방문해서도 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할 수 있어. 전혀 하나도 잘 모르겠고 스스로 알아보는 것도 많이 힘들다. 그럼 방문 접수를 하면 돼. 노동청에 가면 상담해주는 사람이 또 있거든.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써서 내라, 알려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간혹 이거는 안 되니까 돌아가세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써서 내면 돼. 스스로 공부를 해서 진정서를 대략이라도 쓸 수 있으면 굳이 방문 접수하지 말고 인터넷이나 팩스로 하는 걸 추천해. 관할 노동청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팩스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제일 편한 건 인터넷 접수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 신청 누르면 새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근로 기준을 누르면 제일 위에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어. 여기에서 신청 눌러서 진행을 하면 돼. 그런데 또 로그인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서 서식 파일만 받아서 팩스로 접수를 해도 돼. 이렇게 접수가 되면 1주 정도 있으면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한 2주 정도 안에 전화가 와서 출석하라고 날짜를 잡아.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이 정도 준비해서 가면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이후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추가로 제출해도 돼. 그러니까 첫 조사 받을 때 뭐 챙겨가야 하지? 빠뜨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가지고 가서 감독관님한테 제출을 하면 돼. 보통 노동자가 먼저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조사를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서로 주장이 많이 엇갈리면 근로감독관이 3자 대면을 제안하기도 해. 하지만 3자 대면이 꼭 필수는 아니야. 노동자분들 중에서는 나는 진짜 사장님 얼굴 다시는 보기 싫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그러면 3자 대면을 거부할 수도 있어. 다만 노동자도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노동자가 3자 대면을 거부해서 좀 더 확실한 조사를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의 불이익은 감수를 해야겠지. 출석 조사는 별게 아니야. 드라마 보면 나오는 형사처럼 근로감독관이 이것저것 물어보거든. 사실대로 답하면 돼. 그냥 공무원이야. 나의 민원을 해결해줘야 할 공무원이지. 내가 신고당한 거야? 아니잖아. 내가 신고했잖아.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나를 불렀고, 그래서 나는 조사를 받는 거야. 그냥 묻는 거에 잘 답하고 진술조서 쓰고 나오면 돼. 쫄 필요 없어. 나는 노무사니까 노동청을 많이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정말 열불나는 상황들이 있지. 임금체불을 한 사장님들은 막 당당해. 큰 소리 치고, 내가 말이야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 그런데 혼자 온 노동자들은 막 이렇게 쭈그하게 이러고 앉아있어. 너무 안타깝더라고. 노동자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사장님이 법을 안 지키니까 신고를 해서 온 건데 당당하게 조사받으면 돼. 근로감독관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정말 간혹 친절한 근로감독관이 있어. 내가 지금 하는 사건 중에도 한 분은 굉장히 친절한데 정말 간혹 있어.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대부분 좀 불친절해.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불친절한 분들이 많아. 노무사들끼리 술을 마시면 근로감독관의 불친절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게 되지. 그만큼 좀 불친절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돼. 일이 정말 많아. 근로감독관 공무원들 중에서도 좀 빡센 편이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충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은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일이 많고 바빠. 일이 많으니 힘들겠지. 어쩌겠어. 내 담당 근로감독관을 뭐 지금 당장 친절하게 바꿀 순 없잖아. 그래서 그냥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는 게 나아. 아, 왕노무사가 분명히 감독관은 간혹 친절하다고 했지? 그래, 나는 일반적인 경우에 걸린 거고, 그래서 감독관님 표정이 저렇구나. 세상 다 사신 표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 그래야 마음고생을 덜하고 합의할 때도 좀 마음을 여유롭게 가질 수 있어서 금액이 좀 낮아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강력하게 항의하는 편이 나아. 진짜 막 하는 감독관들도 있거든? 근데 막 할 때도 가만히 있으면 진짜 만만하게 봐.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막 하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과장 나오라 그래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있어. 자, 이렇게 조사를 받고 나면 감독관님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해. 그럼 이메일이나 뭐 팩스로 제출하면 되는데 꼭 감독관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진정서를 쓸 때 제출하지 않았거나 뭐 조사를 받을 때도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했던 게 생각이 난다면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면 돼. 의견서도 별게 아니야. 제목에 의견서 쓰고 밑에 하고 싶은 주장 쓰고 서명하고 증거 제출할 거 있으면 뒤에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돼. 이렇게 하고 나면 뭐 조사를 몇 번 더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다 끝나면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냐? 근로감독관이 판사처럼 하는 거야. 사용자 승 또는 노동자 승 이렇게 결과를 딱 내주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결과가 딱 나오기보다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 근로감독관님들이 합의를 많이 종용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참 많지. 내가 계산한 체불임금이 500만 원이야. 내가 계산했을 때 500만 원인데 사장님은 아니래. 200은 인정하겠지만 나머지는 인정할 수가 없대. 그럼 감독관님이 뭐 이렇게 하기도 해. 노동자에게는 이거 500 다 받기 힘들다. 200은 뭐 인정할 수 있어도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만약 끝까지 결과를 봤을 때 뭐 200이나 아니면 아예 못 받는 걸로 결론 나면 손해니까 적당히 합의 보는 게 좋다. 사용자에게는 500 이거 웬만하면 다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괜히 형사처벌 받고 체불액도 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합의 보시는 게 좋다. 모든 감독관님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내 사건을 판단해주는 판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굉장히 쫄리지. 위축이 돼. 진짜 이거 끝까지 가면 한 푼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냥 250이라도 합의를 봐야 되나? 그래서 노동자도 사용자도 모두 노무사 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양쪽에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 합의 여부가 좌지우지 될 수 있어. 그래서 뭐 대충 350 정도의 합의를 했다. 그럼 350 받고 진정은 취하하고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합의란 뭐야? 노동자, 사용자 둘 다 동의해야 합의가 되는 거지. 어느 일방이 근로감독관님의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 있어. 끝까지 가서 결과를 봐야겠어. 이렇게 나오면 끝까지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가게 돼서 뭐 행정 종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없음 이렇게 나오면 노동자가 진 거야. 그럼 재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퉈봐야 하는데 특별히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뭐 발견되거나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재진정을 해도 힘들어. 반대로 끝까지 갔는데 노동자가 이기면 사용자는 형사처벌 절차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노동자에게는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해줘. 임금체불 500만 원 맞아요. 이렇게 확인서를 딱 끊어주는 거야. 보통은 임금체불 500만 원 맞으니까 지급하세요 라고 하면 사용자들이 웬만하면 지급을 하는데 끝까지 인정 안 하고 뻐기거나 정말로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그럼 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뭐 강제로 돈을 뺏어서 줄까? 그런 건 아니야. 노동청에서는 이제 할 만큼 했고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 조사받고 벌금형 정도일 테니 약식 기소하고 그럼 벌금 맞고 끝. 또는 사용자가 뭐 정식 재판 청구해서 벌금을 좀 깎은 다음에 벌금 맞고 끝.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그럼 내 돈은? 사용자가 뭐 벌금 맞는 건 맞는 거고 내 돈은 어떻게? 임금체불 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해야 돼. 월급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줘. 편하지. 변호사님이 알아서 소송을 척척척 진행해주고 마무리까지 해주는 거야. 월급이 4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나 홀로 소송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해야 되지. 체불액이 많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하기 부담스럽지. 변호사 비용이 더 나가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 그래서 나 홀로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았으면 나 홀로 소송도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야. 국가에서 임금체불이 맞다고 확인해준 서류가 있는 거잖아. 그럼 민사소송에서도 매우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 사용자도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맞다 이렇게 판단이 난 경우에는 제대로 민사소송을 대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그럴 땐 굳이 변호사 쓰지 말고 임금체불 확인서 가지고 나 홀로 소송하면 돼. 요즘 전자소송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고 인터넷 좀 잘 하면
열심히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따라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진행을 해주든 아니면 나홀로 소송을 하든 해서 결과가 나왔어. 이제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안 주면 어떡해? 그럼 이제 강제 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거야. 사용자의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하고 경매를 통해서 받은 돈을 받는 거지. 그리고 뭐 통장을 압류해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사용자가 정말 개털이어서 돈이 하나도 없어. 부동산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돈 못 받는 거야? 맞아. 그럼 돈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 마지막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체당금이고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체당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지급금이라고 해. 사장이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도 체불임금의 일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도산 대지급금은 상한액이 2,100만 원이고 간이 대지급금은 상한액이 1,000만 원이에요. 21년 10월 14일 이후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노동청 단계만 거쳐도 간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도 있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임금체불 확실해. 딱히 쟁점도 없고 그냥 사장님이 배째라 하고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체불액이 크지 않아서 간이 대지급금 상한액 안에 다 들어와. 이럴 땐 정말로 그냥 사장님 배 갈라버리는 것도 괜찮아. 굳이 합의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사장님들이 배째 이러고 나오는 이유는 사장님들이 끝까지 합의를 안 하고 버티면 체불임금을 받긴 받더라도 뭐 소송하고 체당금 받고 하면 7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어. 그런데 지금은 쟁점 없는 사건 같은 경우에 노동청에서 빠르게 임금체불 결론 날 수 있어. 그럼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 받으면 바로 간이 대지급금 지급받는데 2개월 안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굳이 금액 낮춰서 합의해 줄 필요가 없지. 나쁜 사장님 형사처벌 받게 하고 벌금형 맞게 하고 체불임금은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는 거야. 체불액을 낮춰서 합의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사장님이 빌어야지. 체불액보다 합의금 더 얹어서 줄 테니 제발 취하해 달라고. 그래야 처벌 안 받으니까. 진짜 임금체불 사건이 웃긴 게 폭행이랑 비교를 해봐. 폭행을 당했어. 그럼 치료비 당연히 줘야지. 근데 치료비만 주면 끝나? 치료비만 주면 고소를 취하해 줄까? 아니지. 돈 더 달라 그러지. 합의금 달라고 하는 거야. 당신 빨간 줄 끄이고 싶습니까? 치료비 외에 합의금으로 200 주면 취하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 근데 임금체불은 오히려 노동자들이 금액을 깎으면서 합의하고 취하를 해주고 있지. 어이없는 상황이야. 따라서 체불액이 많지 않아서 대지급금 범위에 다 들어온다. 그러면 배짱 부려도 돼. 체불액이 많아도 사용자의 재산이 많다는 게 확인이 됐다. 부동산 같은 거 확인이 됐으면 그냥 끝까지 가도 돼. 나 합의 절대 안 해. 사장님 형사처벌 받으세요. 그리고 나는 대지급금으로 받거나 소송해서 끝까지 갈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강제 경매 넘겨서 내가 돈 다 받을 겁니다. 지연이자 20%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벌금 맞거나 부동산 강제 경매 당하기 싫으면 연락 오겠지. 미안하다. 취하해주면 안 될까? 합의금으로 얼마 더 줄게. 연락 안 오면 그냥 진행하면 돼. 대지급금 받고 아니면 민사소송해서 끝까지 가고. 나는 이런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임금체불은 범죄야. 범죄를 저질렀는데 당연히 줬어야 할 체불임금만 주면 끝나나? 아니지. 취하해주는 대신에 체불액 외에 합의금으로 더 줘야지. 여기까지 임금체불 A부터 Z까지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